안녕하세요. 힐링타로 지도사 수강생 여러분.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수배학으로 운명의 카드, 소울 카드, 성격 카드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타로 카드에 대해서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 카드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답을 스스로 찾을 수가 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또 직관력이 좋아진다. 제가 타로 카드를 한마디로 저 점치는 도구라기보다는 소통의 도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처럼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자신이 뭐 셔틀을 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스스로 답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 생각에 내 무의식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저는 타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사람마다 직관력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력도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타로 카드. 지난주에 제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오늘 준비를 하셨나요? 자, 그 내용을 그림을 살펴보면요. 요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그림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타로 카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준비하실 게 스프레스 천이에요. 자, 우리 하투를 할 때도 우리 어머니들 보면 군용 담요 같은 거 묵직한 거 하나 깔고 하시잖아요. 이게 카드 종이다 보니까 방바닥에다 놓고 뭐 책상에 놓고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천을 깝니다. 뭐 아까 군용 담요 왜 그런 것도 좋기도 좋습니다. 자, 스프레스 천이라고 해서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천이에요. 책상에 놓았을 때, 방바닥에 놓았을 때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고 위에는 좀 카드 종이가 펼쳐지기 편한 거 스프레스 천.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마 뜰 거예요. 아니면 천집 같은 데 가서 우리 각자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좀 구매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타로 카드와 스프레스 천 요거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타로 카드의 기본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셔틀. 말 그대로 타로 카드를 섞는 거예요. 카드를 섞어야지만 우리가 그쪽에서 하나를 초이스할 수 있겠죠. 자, 트럼프 카드 섞는 거 혹시 보신 적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트럼프 카드 섞을 때 굉장히 기교를 부리면서 타로 카드를 바닥에 놓으면서 막 구부리는 듯 하면서 막 타로 카드를 섞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 카드보다 타로 카드가 저희가 살짝은 두툼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 그렇게 트럼프 카드처럼 기교를 부리면서 섞다 보면요. 얘가 꺾이거나 스크러치가 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타로 카드는 그게 안 좋아요. 만약에 표기가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초이스를 할 때 그 표기를 보고 그게 눈에 띄어 가지고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타로 카드에는 어떤 구김이라든지 낙서라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면 좀 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로 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타로 카드에 넣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카드 한 장 한 장에 비닐처럼 한 장 한 장 씌워서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추천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비닐을 씌우면은 타로 카드가 보호가 되는 거는 맞지만 타로 카드를 뭔가 이렇게 스프레스하거나 섞을 때 뭔가 좀 비닐 때문에 좀 감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비닐은 좀 안 해 주시고 그냥 타로 카드에 어떠한 아까 표기가 없게끔 구부러지지 않게끔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끔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셔틀은 타로 카드를 섞는다. 섞을 때 표가 나지 않게끔 타로 카드가 구부러지지 않게끔 그렇게 섞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커튼. 아까
섞은 타로 카드를 나누는 것에서 내담자 손님이 오시면은요, 직접 타로 카드에 그분이 뭐 손을 얹어서 기운이 가게끔 하거든요. 그러면서 3 등분으로 나뉘고 그것을 이렇게 올려서 섞는 거, 그런 걸 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굳이 안 하고 싶다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커트라는 거는 섞은 타로 카드를 3 등분 내지는 2 등분으로 나누어서 섞는 것을 커트라고 합니다. 자, 스프레드. 앞에서 스프레드 천 말씀드렸죠. 타로 카드를 까는 천입니다. 그 스프레드 천 위에 타로 카드를 둥근 모양으로 펼치는 걸, 이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리더. 타로 카드를 읽어주는 사람. 예, 그렇겠죠. 상담자라고 하겠죠. 뭐 리더자, 마스터,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리더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는 리더자입니다. 자, 내담자. 타로의 질문을 답을 구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상담 리더자를 상담자, 내담자를 뭐 손님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미지 리딩. 타로 카드를 스프레스를 하고 내담자가 거기에서 배열법에 의해서 3 장이 됐든지 5 장이 됐든지 뭐 7 장이 됐든지 10 장이 됐든지 카드를 뽑히게 될 거예요. 그 뽑힌 카드를 리더자가 리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해 준다라는 거죠. 자, 카드 배열법이라는 건 나중에 뒤에서 78 장을 다 암기하고 난 이후에 배열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의 기본 용어 셔틀 섞는다, 커트 섞은 카드를 나눈다, 스프레드 천 위에 카드를 펼친다, 리더 카드에 읽어주는 사람, 내담자 카드의 답을 구하는 사람, 이미지 리딩 카드를 해석해 주는 것. 자, 요렇게 기본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타로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루의 덕, 타로의 덕. 자, 타로 카드는 메이저 22 장, 마이너 56장 해서 총 78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본 타로의 카드는 78 장입니다. 이 78 장이 한 묶음인데 이것을 타로의 덕, 하나의 묶음, 하나 타로 한 개, 뭐 요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타로 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로 덱. 자, 아르카나. 타로 아까 78 장이라 그랬죠. 한 장 한 장의 낱장을 타로 카드를 아르카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아르카나의 뜻은 비밀,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한 장에 그러니까 내담자가 뽑은 타로 카드를 이 아르카나에는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용어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르카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란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타로 카드는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와 궁정 카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메이저 카드는 우리가 뭐 야구를 할 때 메이저 선수단, 마이너 선수단 요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메이저는 중요한 주인공 요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0 번부터 21 번까지를 메이저 아르카나, 메이저 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0 번부터 21 번. 지난주에 1 번에서 9 번까지의 인물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 1 번부터 9 번까지가 메이저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에요. 0 번부터 21번 해서 22 장의 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겁니다. 메이저 카드는 22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너 카드는요. 메이저 카드 22 장을 뺀 여기 보면 완드, 컵, 어 검, 그다음에 펜타클 4 가지 슈트로 이루어진 56장 카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튼, 궁정 카드, 뭐 인물 카드 해서 왕과 킹, 퀸, 여왕과 기사와 페이지, 종으로 이루어진 16 장의 카드 요런 식으로 해서 카드가 총 78 장으로 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지금 메이저 카드 22장 여기에 인물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번 첫 번째 바보 카드예요. 더 풀.
지금 카드 구매하신 분들 있으시면 본인의 카드를 찾으셔서 카드를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 글자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로 카드에 있는 연상되는 이미지를 보고 내가 직관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나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것도 놓치지 말고 좀 캐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바보 카드. 자, 카드 때문에 잠깐만 제 얼굴을 좀 옮겨야 될 것 같네요. 이쪽으로 옮겨질까요? 예, 옮기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글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글쎄요. 이게 출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있는 출제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테스트에서 아마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자, 그래서 출력이 되시면 출력을 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타로 0번 카드 보겠습니다. 타로의 이미지를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타로의 색상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있는 바탕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의 어떤 남자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여기 장대에 개나리 보침, 그다음에 모자에 보면 깃발도 달렸어요. 그다음에 손에 보면은 하얀색 장미를 들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이 그림차를 보면 광대, 우리가 풀, 바보라고 하지만 0번 카드를 뭐 광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굉장히 화려하게 세련되게 옷을 입었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개나리 보침 어디 뭐 여행을 간다? 요런 이미지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뒤에 보면요. 햇님이 한 좀 4분의 1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밑에 광대가 서 있는 데가 보면요. 절벽 끝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눈동자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발은 절벽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절벽 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광대는 지금 그것을 전혀 모르는 건지 그냥 뭐 현재를 즐긴다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서 있는 상황에서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를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뭐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뭔가 기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가 지금 이게 바다 같은 느낌이 있죠? 파도가 치는 바다의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얀색 강아지도 덩달아서 지금 뭐 춤을 추는 듯한 모습으로 같이 서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런 모습은 동반자다. 요렇게도 또 보여집니다. 자, 바보 카드의 해석을 살펴보면요. 더 풀, 특히 어 우자, 광대, 바보라고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출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이없는 실수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상황이 바뀌어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기도 하지요. 바보는 위험을 감수하고 충동적이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도 본능에 따르고자 하는 내면을 불러서서 계획이나 분석이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충고가 있습니다. 자, 바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게 출발하고 시작의 의미예요. 근데 아까 말대로 절벽 끝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충동적이고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라 라는 어떠한 암시도 충고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상징성을 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타로 카드에서 하나하나의 이미지도 하나의 느낌으로 다가오고 나만의 직관력으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타로 카드를 처음으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광대, 아까 우리가 바보라고 표현했죠. 나그네라고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징성에. 나그네는 자유, 여행, 시작,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모자에 보면은요, 월계수 잎이 있어요. 월계수 잎의 모자는 성공과 행운. 자, 우리 월계수라는 건요, 월계수 왕관 들어보셨죠? 자, 요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어요.
앞으로 이 바보가 아무 생각 없이 충동성 있게 서 있지만 이 월계수 모자 이파리 요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아 행운이 있을 거다. 이 사람이 시작하는 어떠한 여행에 성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암시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모자의 붉은 깃발. 자 그다음에 붉은 깃발이 있죠. 붉은 건 깃발은 자유, 여행, 바람, 움직임 요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에 보면 흰 장미가 들려 있습니다. 흰 장미는 순수, 순결, 순진함, 욕망, 열정으로 벗어남. 흰 장미로 말미암아 이 나그네 광대의 성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 순진무구하고 욕망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이다. 예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자 그다음에 하얗게 빛나는 태양. 예 여기 태양이 있죠. 4분의 1 쪽밖에 안 보이지만 태양은 좀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신의 은총, 행운, 성공, 열정, 욕망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벽. 아까 제가 여기 절벽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다 그랬죠. 절벽은 미지의 세계, 새로운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옆에 여기 개 한 마리가 있다 그랬죠? 예 충직한 신하, 도와주는 사람, 친구, 후견인, 동반자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광대가 나그네가 춤추는 듯한 모습으로 서져 있는데 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여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장화, 장화는 자유를 뜻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림을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자 노란색은 희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바보 카드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첫걸음, 출발, 입학, 취직, 결혼, 임신, 탄생, 창업, 개업, 스스로의 결단, 세상일, 삶의 여정, 만남, 발명, 창조, 창조성, 능력, 소득, 수익, 유산, 상속, 금전의 획득, 나그네, 여행자, 자유, 모험, 순수함, 단순함, 소박함, 어리석음, 성급함, 경솔함, 우연, 예기치 않음, 못하는 일, 예기치 않게 못하는 일, 갑작스러운 일, 사치, 방종, 끈기, 부족, 미성숙, 불안정함, 불합리함. 자, 요러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해설로 보면 광대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새로운 출발과 끝을 의미합니다. 이 젊은이는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바보이기도 하고 모든 여정을 마치고 다시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은 생각이 부족하거나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인 능력과 의지력 부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운명 카드의 의미로는 자유로운 사람, 무거운 삶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단순하고 소박하며 때로는 미숙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에 빠지면 열정적으로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개선할 점은 철이 없고 비현실적이며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에서 바보 카드의 운명 카드의 의미를 열거하시오라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적으시면 되겠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무거운 삶의 무게를 안고 가고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게 좀 살아가려고 하고 굉장히 미숙하고 부주의하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다. 그다음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아까 미성숙하기 때문에 철이 없다든지 비현실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보 카드 직업을 얘기했는데 바보 카드가 나온다면 직업의 운으로는 활동과 관련된 일, 독창적인 일, 창조로운 일, 상하에 얽혀있지 않은 일, 금전적으로 그닥 인연이 없는 일. 자, 이 바보는 아까 열정적이고 무거운 삶으로부터 뭔가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에 매이기를 싫어하니까 상하 관계가
얽히지 않은 일, 뭐 창조적인 일, 독창적인 일, 예술적인 일 요런 쪽이 조금 맞으시겠죠? 자 건강운으로는요. 건망증, 우울증, 신경 또 정신계통 요쪽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리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0번 바보 카드를 살펴보았는데요. 계속 좀 제가 뒤에서도 조금 반복을 할게요. 오늘 첫 한 장을 보고 이 카드를 암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메이저 카드 22 장이 다 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운명이라든지 키워드 정도는 좀 읽어 보시고 카드를 보고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림을 보고 메시지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자 1 번 0번 바보 카드 끝나고 자 이제 1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제 이미지로 옮겨야 되겠네요. 자 1번 마법사, 마술사 앞에서 제가 한번 했었지요. "능력 있는 남자다."라고 그때 어 수비학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마술사, 매직 마법사는 지팡이 여기 책상에 보면요. 앞에 책상이 있는데 지팡이와 검과 펜타클과 컵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재주가 있는 능력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강하고 장깨라도 또 그런 것도 많다고 볼 수 있고 요행도 발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상징성 카드를 좀 섬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머리 위에 제가 팔자 모양의 무한대가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합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무한한 능력, 영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로보스, 우로보로스 이름도 힘드네요. 여기 보면요 벨트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그림이 이 카드는 좀 제가 확대를 해서 그림이 잘 어그러져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타로 카드 있으면 좀 자세히 보세요. 뱀의 머리하고 머리가 꼬리를 물고 있어요. 자 뱀은 우리가 지혜를 상징을 하거든요. 우로보스 그러니까 이걸 벨트, 뱀 모양으로 생긴 벨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우로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혜, 지식, 현명함, 불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붉은 장미 여기 바닥에 보면은 흰 백합과 붉은 장비 넝쿨이 있습니다. 붉은 장미는 육체적인 욕망, 형신적인 욕망,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장미 덩쿨, 엉켜져 있죠. 열정이 줄어듦, 생각이 뒤엉킴, 장미 십자해. 자 타로 카드가 살짝은 종교적인 색상 성격이 나타나 있는 게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장미의 십자가 뭐가 종교적인 이야기도 살짝살짝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덩쿨이 넘겨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다. 생각이 엉클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또 흰 백합합이 있죠. 흰 백합은 순수함, 순결함, 성모 마리아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성모 마리아도 등장을 했네요. 자, 이 사람이 입은 색이 붉은색 가운이에요. 붉은색은요, 주로 여기 타로 카드에서 붉은색이 나타난다라면 열정, 정열, 육체적, 현실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각형의 테이블은 세상,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사각형의 테이블이 온전하게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반만 잘라져서 보여요. 그래서 이 집 마법사 카드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리더자의 기질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책상이 테이블이 반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은 미성숙하다라고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했던 게 모든 게 다 옳지는 않다라는 거죠. 능력은 있지만 이 사람도 실수는 할 수 있다, 실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주는 거죠. 이 반의 테이블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요. 이런 마법사 카드를 나온 사람 뭐 아까 운명의 카드인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굉장히 좀 차곡차곡 지혜가 쌓이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 가지 슈트 아까 동전과 컵과 칼과
지금 지팡이를 얘기했죠. 이거는 네 가지를 능력을 가진 거, 네 가지 슈트. 자, 이거 네 가지 원소, 요거는 또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이 사람이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높이 든 지팡이. 이 사람이 지금 손이 한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카드가 조금 잘렸는데 본인들 카드에 보면 카드가 온전하게 지금 지팡이가 온전하게 보일 거예요. 하늘을 가리키는 지팡이는요. 정신적이고 창조적이다. 뭐 이런 뜻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늘을 가리키는 손. 가리키는 손은 어 천국, 하늘, 예. 천상의 에너지, 천상의 은총. 제가 타로 카드가 좀 종교적인 성향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런 게 뭐 은총이다, 천상이다, 예, 성모 마리아다 요런 게 조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땅을 가리키는 손, 대지의 은혜, 대지의 지혜. 오른손은 그러니까 한쪽 손은, 예, 오른손은 하늘을 가르쳐서 천상의 은혜와 왼손은 땅을 가르쳐서 대지의 은혜. 이것을 둘 다 뭐 조율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카드의 키워드로는 창조, 창의력, 아이디어, 능력, 성공, 달성, 계획의 실천, 현실화, 일을 잘해내는 의지, 기적을 이루어냄, 열정, 완벽함, 결심, 만족, 획득이 있습니다. 자, 타로 카드의 해석을 살펴보면 그의 얼굴은 굉장히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다음에 사각형의 테이블 위에는 마이너 카드에 나오는 네 가지 슈트, 지팡이, 컵, 검, 동전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현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들을 능수능란하게 해낼 수 있고 창조적이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또한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마법사들은 이 요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마법사도 자기 마음대로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이 반이 있다 보니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모든 게 옳지는 않다. 실수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네 가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컵이든 펜타클이든 지팡이든 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허황된 꿈보다는 현실화되어 있는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운명 카드 해석을 살펴보면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요. 독창적인 사람이고요.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능수능란하게 재주가 있어서 꾀를 부려도 남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이시죠. 자, 직업운으로는 엔지니어, 과학자, 협상가, 컨설팅, 아이디어가 키워드인 직업, 좋은 손재주를 살릴 수 있는 직업, 직업이 좀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자, 건강운으로는요, 두통이나 머리 쪽의 질병. 지금 보면 머리를 뭔가 좀 띠로 싸매고 있죠. 자, 그래서 머리를 또 많이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두통 쪽의 질병, 또 빈혈, 혈액순환, 손을 들고 있으니까 늘 서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 예, 요렇게 또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 번의 또 카드도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여사제. 지난 시간에 또 여사제 저희가 살짝 그림 살펴보았죠? 자, 여사제도 종교적인 성향으로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이시죠. 자, 여기에서도 이 여자분이 굉장히 지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성경 지명이 있고 조용하면서 통솔력 있고 학문적인 연구 이게
지혜의 신이라 그랬죠. 지혜의 여신이라고요. 항우의 영분도 정신적인 면에서 행운이 있다. 연애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연애를 좋아하고 짝사랑을 즐긴다. 2 번과 3번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을 뜻하고 2 번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도 연애뿐만이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스타일, 정신적인 영역을 강조하고 정신적인 영역 또 이런 분은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연애를 할 때 자기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짝사랑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이분은 늘 공부밖에 없어요. 책 속에서 지식을 추구하고 생각이 많아서 늘 일의 진도가 느린 반면에 감정이 휘둘리는 일이 없이 늘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해답보다는 평화를 얻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경거망동한다기보다는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시간 요러신 분이시고요. 이성적이고 냉철하다, 뭐 도시적이다, 뭐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징성 또 보겠습니다. 자 타로 카드 자 본인들이 갖고 계신 2번 카드 좀 유심히 꼼꼼하게 봐 주세요. 자 앞에 카드는 노란색이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카드는 좀 푸른빛이 많이 돌지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자 이 여자 가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과의 합일, 그리스도 신성함, 그러니까 신적인 여자, 신성한 여자 뭐 요런 암시가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무릎 위에 있는 둘둘 말려 있는 이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모세의 오경, 위대한 법신 그다음 비밀스러운 율법, 뭐 종교적인 거, 법률적인 거 요런 걸 또 뜻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기둥, 보아스, 검은색 기둥으로 성전 왼쪽에 북쪽에 위치하므로 자립, 육체적, 부정적인 삶의 태도, 어둠, 거짓, 악, 직간냐 요런 식으로 검은색은 좀 부정적인 거 요런 걸 좀 뜻하기도 합니다. 자 옆에 반대편에 있는 거 흰색 기둥 이야기는 성전의 오른쪽 또는 남쪽에 위치하므로 신, 힘, 영감, 신성함, 긍정적인 삶, 빛, 진실, 선, 이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승달. 초승달이 발밑에 여기 이렇게 있죠? 노란 색깔. 자, 그다음에 이게 이 여자분이 초승달을 밟고 계신 건지 하여튼 초승달을 발밑에 이렇게 있어요. 초승달은 성모 마리아, 여성의 직관력, 여성의 상상성, 달이라는 건요.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 금음달, 뭐 초승달, 특히 초승달 같은 경우는요. 뭐 여자의 카드 여성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좀 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승달도 지금 여성성, 여성의 직관력 요렇게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파란 베일 옷 자체가 지금 푸른 색깔로 뭔가 좀 있죠. 푸른색은 무의식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파랑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직관력, 지혜, 지성, 무의식을 뜻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자세히 보면 요 기둥 뒤에 보면 요 뒤에가 바다예요. 바다는 종교적인 의식에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여기서 타로 카드에 물이 조금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정화를 시킨다, 무의식이다. 요런 의식이 또 있습니다. 아 예. 여기 바로 물이 뜨네요. 물은 무의식을 뜻합니다. 자 두루마리 숨겨진 진실 요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류 요 뒤에 이 그림 이게 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뒤에 여자 뒤에 뭔가 붙여져 있죠. 근데 그림이 석류가 있어요. 석류는 주로 우리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를 뜻해요. 석류는 다산, 비옥함, 죽음과 생명, 탄생, 페르세포네 제가 지난주에 어 지하의 하데스 신이 이 여자가 이뻐서 납치를 했다. 제가 잠깐 일화를 말씀드렸죠. 그때 이 페르페스가 먹은 게 이 석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석류하면 페르세포네 또 요런 또 암시도 조금 있습니다. 자 2번 카드의 운명 카드로는 지혜로운 사람
침착하다, 객관적이다, 상황 판단을 잘한다, 통찰력이 있으며 직관적이며 행동하고 사람을 간념적으로 대할 수 있고 불만을 사기도 한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너무 냉철하고요. 네. 이성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갑게 대한다? 그래서 간념적으로 대한다. 예,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너무 좀 이성적이다, 도시적이다, 차가운 여자, 차가운 친절을 베푸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여자분은요. 우리가 "내숭을 떤다." 뭐 이렇게 또 표현 살짝 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직업으로는요. 학자, 교수, 연구직, 신비주의에 관련된 직업, 종교에 관련된 직업, 계획을 세워 냉정하고 냉철하게 하는 일, 전문적인 일, 요런 게 맞는 사람입니다. 지금 지혜의 여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학자나 연구, 자, 신비주의, 그러니까 너무 종교스러운 일 같은 거 요런 것도 맞은 직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운으로는요. 밝혀내긴 어려운 질병, 자,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좀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이나 무기력증, 신경증, 뭐 여성 질환, 이런 카드가 뜬다면 건강은 이쪽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제가 볼 때 40 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다음 카드 3번 카드는 다음 이 시간에 진행을 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0번 카드와 1번, 그러니까 2번 카드를 조금 간략하게 조금만 더 요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바보 카드, 강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한, 여기 순수라는 장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요. 옷 자체도 세련되고 화려하게 입었고 좀 나름대로 쪼끔은 '매력적인 사람이다.' 요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앞일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앞으로 전진,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이 가져 있는 사람, 요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인제 우리 여기 수강생 분들도 나중에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내담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타로 카드가 이게 떴을 때, 타로 어떠한 카드가 떴을 때라도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부여를 하고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내담자의 질문에 따라서 타로 카드가 펼쳐진 순간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흰색 장미가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이 강아지가 먼저 눈에 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직관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수 장미가 보였다. '아, 이 사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겠구나.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게 먼저 와 닿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딱 보니까 이 강아지가 먼저 눈에 띄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막 연애로 묻었는데 이런 카드가 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과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원나잇을 한다든지 깊이 가는 사이인, 장기간 가는 사이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사귈 수 있겠구나.' 요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보 넘어가겠고요. 자, 새로운 출발, 끝을 의미한다. 초보자다. 예. 현실적인 능력은 조금은 미비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술사. 마술사는 지난 시간에 좀 설명했기 때문에 금방 와닿을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 오늘은 여기 보면 띠 얘기했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유머 감각이 있다. 이런 남자를 만나면 또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에서 웃기기도 잘하고요. 자기가 리더를 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든지 그런 능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또래도 젊은 사람이라 그랬고요. 지금 책상 위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슈트가 있는데 책상이 반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도 약간의 판단의 실수나 미스는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감안해라.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굉장히 연륜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여사제.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신 느낌이 강하고요. 정신적인 지주자라는 느낌도 있고요. 두 가지 기둥이 나타날 때에는 제가 굉장히 중립적이다. 타로 카드에서 두 개의 기둥이 뜨는 카드가 몇몇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성과 악을 조율을 하면서 중간잔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 자체도 정신적인 스타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뒤에 석류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욕구는 강하시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좀 차갑게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좀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늘 묵상하고 평화를 원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자 대답을 얻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0 번과 1 번과 2 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이 시간에 3번 이어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또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제 핸드폰 번호나 그 이메일 주소 알고 계시죠? 그쪽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강의 중에 못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또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